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태극기 개양대를 구상했는데 일부 반발이 일자 서둘러 의견 수렴을 실시했는데요. 시민들은 태극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 522건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 조성과 관련해 절반 이상인 59%가 찬성, 반대는 40%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오신 분이 나는 반대다라고 쓰면 반대라고 인정을 한 거고,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면 국가 상징공간의 조성에 대한 찬성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국가 상징 조형물은 태극기가 215건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뒤로 무궁화 11건, 국세와 나라 문장이 각각 2건, 애국가 1건 순입니다. 이외 훈민정음과 소나무, 독도도 거론됐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28건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아트나 빛 조형물은 물론 국기 개양대 형태의 미디어 폴 등 다양한 생각을 내놨습니다. 반면 광화문 광장을 현 상태로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 등 국가 상징물이 이미 존재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방향은 자유와 평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왔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와서 도와줬던 젊은이들의 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상징화한다는 것으로 요약을. 한편 시는 국가 상징 공간 조성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9월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5월 공사 착공, 4개월 뒤인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최근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대두된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출입구 계단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동구는 안전요원 투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가 횡단보도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재현되는 성수역 3번 출구의 모습입니다. 6시부터 역시 한 20분, 15분까지만 그러니까 딱 퇴근 시간이잖아요. 여기 횡단보도에서 저 반대편 횡단보도 한 3분의 2까지는 찰 거예요. 거의 매년 그랬어요. 한 5년, 6년 되면. 성수역의 높은 혼잡도는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성수동에 60여 개가 넘는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했고 유명 기업체까지 둥지를 틀면서 유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관광객까지 더해졌습니다. 때문에 직장인이 몰리는 퇴근 시간대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될 만큼 인파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지식산업센터가 67개까지 지금 현재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시공간, 체험 또는 복합문화공간 같은 공간들에 많이 입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성수역의 출입구 증설이 필요한 상황. 현재 4개뿐인 성수역 출입구를 1개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출구에 계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2번과 3번 출입구 후면에 계단이 설치되고 내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성동구 또한 위험 요소 제거에 나섰습니다.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평일 퇴근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성수역 주변 거리가게를 이전시켰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성수역 3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인파가 도로상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단기 대책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수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8만 5천여 명으로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285개 전철역 중 14번째로 많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말 11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의 김기령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신통기획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김기령 위원장의 취임 일성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기령 위원장. 또 후세들에게 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신통기획을 꼽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할 중재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신통기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게 꼭 다 잘 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고 공공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건데 그런 쟁점이 붙었을 때 그 중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정비 사업에 가려져 있지만 도시 경쟁력 제고 역시 위원회의 주요 정책 목표. 그래서 도시 디자인 역량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그래서 글로벌 탑 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관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도시 경쟁력을 글로벌 미래 도시에 맞게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이나 체크 앤 밸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 7인, 더불어민주당 3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 임시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서대문구 주민들로 구성된 서대문주민 참여정상화연대가 이성원 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022년 말 이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주민자치회에 속한 주민들의 권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 주민참여 정상화 연대가 지난 14일 이성원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2022년 말 이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유의 직무유기, 또 한 가지는 통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는 이유의 직권남용입니다. 정상화 연대 측은 행안부에서 공문을 통해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을 하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행안부가 간사제 폐지를 권고한 적이 없는데도 서대문구가 마치 행안부 지침으로 간사제를 폐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공문으로서의 지시가 있었고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또 저희가 주민들의 그 뜻을 모아서 조례 개정을 2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를 통해서 무산시켰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획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시범 실시 관련 공문은 구청이 직접 행안부에 요청한 것으로 단순 확인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간사제 폐지는 행안부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그 공문을 달라는 내용으로 보냈어요. 시범 실시라는 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유사 간사제 폐지라는 건데요. 그 행안부에서 간사 비용을 폐지한 겁니까? 네네, 그런 내용이 좀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 취재 결과 전동 시범 실시 공문은 구청이 요청해서 확인 차원으로 보낸 것이 맞지만 간사제 폐지 관련 지침은 하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한테 승인 신청을 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승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서대문구에서. 간사를 폐지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간 공문을 내려간 내역이 없다. 그 공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대문 경찰서는 정상화 연대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추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노원구가 당구개혁 영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불암산역인데요. 주민 의견 수렴은 끝났고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구개혁 영명을 변경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낙후된 곳으로 고착시킨다는 주민 불만이 많기 때문이라고 노원구는 개정 배경을 설명합니다. 당고개라는 명칭은 옛날 이 지역 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몸에 지니던 돌을 쌓아둔 자리가 성황당으로 형성됐다는 설에서 유래됐는데 이 이름이 곳곳에 흔한 지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상계 3사동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당구개혁 인근에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영명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미신적인 그런 의미, 신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로 주민들이 이제 그런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개명해달라는 요구가 15년 이상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새 영명에 대한 주민 공모를 거쳐 30개 영명이 제시됐습니다. 이 중 불암산역이 노원구 지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는데 불암산역은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과반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구 심사를 마친 당구개혁 영명 개정은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까지 이뤄져야 확정됩니다. 노원구는 과거에도 영명 개정을 시도했으나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넘기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정부 요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제될 지역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세부구상까지 발표했습니다. 해제 지역과 규모는 11월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회의를 마치자마자 약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일단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정부 정책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와 협업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백약이 무효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제안을 깊이 고민한 끝에 이의 핵심인 해제 대상지 물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 기준도 나왔습니다.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힌트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훼손돼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다한 곳 위주로 검토한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 구상도 내놨습니다.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20년 전세자가 주택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시는 7일 개발 제한 구역 대부분을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규모는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광진구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법을 처방해주는 건강센터를 문 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곳에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비어있던 군자동 주민센터 건물이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광진구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센터를 신설한 것입니다. 군자 건강센터는 정확한 신체 기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법을 처방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먼저 신체 기능 측정실에는 다양한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보행 상태를 분석해 몸 상태를 살펴보거나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등 간단한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균형 감각을 측정해보는 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의 압력으로 정확하게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보행 검사나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체형 분석 검사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체력 측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신체 기능 측정이 끝나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운동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골반이 좀 앞으로 좀 많이 쏠려 있어서 허리 쪽에 좀 긴장이 좀 많이 되시는 거거든요. 요거 개선하려면 복근 운동이나 햄스트링 운동 좀 해주셔야 돼요. 또한 건강센터에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올바른 보행 자세와 걷기 운동을 배우는 G트랙 걷기반과 체형 교정 기구인 슬링 로프를 활용해 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슬링 운동반, 그리고 야외에서 진행되는 노르딕 워킹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며 3개월 코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21일부터 다자녀 가구는 공영주차장에서 자동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매번 출차 전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동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녹색 결제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됩니다. 감면 대상은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가구며 가구당 차량 한 대씩만 등록 가능합니다. 성북구가 정릉 이동과 종암동에 서울형 키즈카페 2, 3호점을 개관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정릉 2호점은 미술놀이 특화 공간입니다. 2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물감과 거품 등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16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종암동점은 0세부터 3세 영유아를 위한 상상마루와 튼튼마루 등 놀이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키즈카페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 어린이 2,000원이며 보호자는 1,000원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